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야너주 구독자분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셨나요? 사실 저 김파고는 제주도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곳 제주도에서 주식시장을 살펴보며 당분간 지낼 예정인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 영상도 올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야너주 공모주 투자반 영상으로 바이브 컴퍼니가 상장됐는데 2,600만원으로 청약 넣어서 한 주 배정받고 시초가에 팔았다면 12,000원 수익이 들어서 참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자괴감이 드는데요. 분위기도 싸늘한데 수익도 안 나니 공모주 투자할 맛이 잘 안 나는데요. 공모주 투자를 정말 지속해도 될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영상입니다. 바이브 컴퍼니는 정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던 전형적인 공모주였는데요.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2,600만원 청약 넣으면 한 주를 배정받았는데 시초가에 팔았다면 12,000원을 벌게 돼서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수익률 계산할 것도 없이 2,660만원이나 썼는데 한 주 배정받아서 12,000원 남기고 여기서 만약에 등급이 안 좋으셔서 청약 수수료를 2,000원까지 떼이셨다면 정말 만원 버는 공모주였습니다. 2,600만원이나 써서 만원 벌었다고 하니 참 자괴감이 드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모주 투자에 있어서 핵심은 소확행입니다. 공모주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릅니다. 만약 내가 주식 투자처럼 공모주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겠다면 애초에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모주 투자의 기본 아이디어는 큰 돈을 넣어서 작지만 확실한 수익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교 대상을 예금으로 해야 마음이 편하지 주식으로 비교 대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즉, 공모주 투자에 쓰는 돈은 내가 원래는 예금에 예치해서 연 0.3에서 2% 정도 벌던 돈을 조금 더 높게 수익을 얻겠다고 하는 자금에 적합한 투자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저 김파고는 예금에 있을 돈을 공모주 투자에 써서 실제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제가 7월부터 10월까지 총 23건의 청약을 통해서 평균 8,300만원을 청약했고 최대로 청약할 때는 빅히트엔터에 1억 6천만원을 최소로 청약할 때는 3천만원을 청약했는데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45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를 연환산하면 6% 정도가 되는데요. 7월, 8월, 9월, 10월 꾸준히 수익이 났고 각 달에 최고의 수익을 안겨준 종목은 SK바이오팜, 한국파마,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였습니다. 여러분은 은행 수시 입출금 예금에 1억 원을 넣고 4개월을 넣어두신다면 세후 이자로 약 15만원 내외를 벌게 되는 걸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어차피 예금에 있을 돈 공모주 투자에 활용함으로써 수익 450만원에 더해서 CMA의 이율까지 얻어가실 건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이브 컴퍼니 청약으로는 재미를 못 봤지만 주식 투자와 별개로 지속적으로 공모주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모주 투자에 들어가는 돈은 주식 투자에 들어가는 돈과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 예금에 잠자고 있을 나의 예금 통장의 수익률과 비교해야 됩니다. 참고로 야너주 주식 채널에는 공모주 투자반, 국내 주식 투자반, 해외 주식 투자반 3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자금 성격에 맞게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내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모주 투자를 이어나갈 거라면 우리는 공모주 투자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접근해야 될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 빅히트 IPO가 투자 과열의 정점이었는지 살펴보고 2020년 공모주 시장은 다른 해와 비교했을 때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11월, 12월에는 어떤 IPO들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오늘 상장했던 공모주 바이브 컴퍼니에 대해서 매매 복귀하는 영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빅히트 IPO는 정말 투자 과열의 정점이었을까요? 10월 27일 3프로TV에 업로드된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센터장님의 인터뷰 중에서 영상 10분 50초부터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윤지호 센터장님은 빅히트 상장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과연 그 시가총액에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즉 8월 말 9월 초에 시장의 과열, 묻지마 투자를 느꼈었고 그래서 윤지호 센터장님은 8월 말 9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현금 보유를 강조해 왔었는데요. 빅히트의 상장일인 10월 15일이 그 심리의 정점을 찍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빅히트의 주가 차트와 코스닥 지수의 주가 차트를 살펴보면 빅히트가 상장된 10월 15일을 기점으로
코스닥 시장은 줄곧 하락해 왔는데요. 빅히트가 단기적으로 가장 저점인 가격인 10월 27일 15만 2,500원을 찍을 때 코스닥 역시 766포인트로 가장 저점을 찍고 오늘 반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즉 주식 투자에 참여한 사람들이 빅히트가 아무리 비싸도 누군가는 더 비싼 가격에 사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 그리고 묻지마 투자가 정점을 이르렀었고, 그 정점을 이르렀던 아이콘 같은 주식이 무너지면서 시장의 조정이 시작됐다고 분석을 하셨는데요. 해당 영상을 보시면 윤지호 센터장님은 10월 27일 영상 촬영일을 기점으로 지금부터는 더 하락할 걸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좋은 주식을 사서 물린다는 생각으로 한 달 정도 매수를 해 나가야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되고 나서 주식을 사면 늦기 때문에 반보 정도 앞서서 불확실성이 조금은 있더라도 물릴 가격으로 주식을 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코스닥 지수가 바닥을 찍었던 10월 27일 주가의 과매도, 과매수를 판단할 수 있는 RSI 지수로 코스닥 지수가 30 이하의 과매도권에 들어섰고 다행히 오늘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IPO 시장은 어땠을까요? 10월 20일 흥국증권 최종경 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IPO 자료에 따르면 신규 상장 시장의 주가 수익률이 10월을 기점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즉 1월부터 9월까지는 주가 수익률이 플러스로 좋았었는데 10월에 마이너스 됐다는 측면에서 앞서 살펴본 빅히트 IPO가 단기 정점을 찍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11월에는 신규 상장이 연중 최대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옥석 가리기를 잘 해서 투자 수익을 쌓아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올해 IPO 시장은 상장 기업의 수가 평년 수준을 상회했고 공모 규모 또한 작년에서 반등했고 주가 수익률도 상회하면서 전반적으로 뜨거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2020년 10월까지 올해 상장된 주식들의 공모가 대비 3개월 주가 수익률이 평균 56%를 기록하며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10월을 기점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된 신규 상장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에 의해서 앞으로는 좀 더 옥석 가리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연중 IPO 시장의 최대 성수기인 11월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청약에 넣을 건지 좀 더 세심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내년에도 공모 규모 1조 원 이상의 대여급 IPO들이 줄줄이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공모주 시장의 뜨거운 분위기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렇다면 IPO 최대 성수기인 11월에는 누가 구원투수로 등장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저는 특정 기업이 공모주 시장의 구원투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믿지 않습니다. 기사를 보면 교촌치킨이 시들해진 IPO 시장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번 주 수요 예측을 받을 클리노믹스는 수요 예측을 연기하면서 여전히 공모주 시장에는 찬바람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 공모주 시장을 되살리기보다는 시장의 과매도 그리고 좋은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려는 투자자들이 시장의 구원투수라고 믿고 있습니다. 즉 공모주 시장의 반등은 결국 주식시장이 반등을 해야 하는데, 이는 어떤 특정 기업이 IPO를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좋은 기업의 주가가 합리적인 가격에 오고 이를 사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때 공모주 시장도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무려 16개 기업이 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주린이들이 최소한의 준비로는 미래, 한투, 삼성, NH, 신영, 하나 이 6개의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좌 개설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11월 공모주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이끌 공모주로는 교촌치킨의 모기업인 교촌 F&B와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인 네페스 아크가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김파고는 11월에도 지속적으로 공모주 투자를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기업에 옥석을 가리면서 투자해야 될지 지속적으로 분석 영상 올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의 마지막으로 10월 28일 오늘 상장된 바이브컴퍼니 상장일 매매 결과를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장한 바이브컴퍼니는 공모가 28,000원으로 청약을 받았는데 시초가는 4만원, 최고가 42,400원 찍고 최저가는 31,300원 종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9시에 상장해서 최고가를 바로 찍으면서 VI가 발동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종가가 최저가가 되는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국 2,600만원 청약을 넣어서 한 주를 배정받아 12,000원을 벌게 되는 정말 재미없는 공모주였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시초가 그리고 최고가, 최저가가 각각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평가를 받고 매겼었는지를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는 AI 기업인데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AI, 빅데이터 등 여러가지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할 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평가를 받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수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먼저 빅히트 IPO는 투자 과열의 정점이었는지 살펴보는 영상에서 지나고 보니 빅히트 IPO가 투자 과열의 정점이었지만 저는 앞으로도 공모주 투자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2020년 IPO 시장은 작년보다 더 많은 공모 금액을 모으고 더 많은 기업들이 상장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 같은 흐름은 20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에는 수많은 IPO 기업들이 청약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옥석을 가려서 청약 종목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오늘 상장한 바이브 컴퍼니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지만 공모주 투자의 핵심 투자 아이디어는 소확행, 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야너주 구독자분들도 너무 수익이 작은 것에 실망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저와 함께 공모주 투자하시다 보면 예금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달성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